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 동안에 거의 1일 1책을 하면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평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추석 연휴만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독서의 계절 가을이 되어서 독서를 좀 힘들지만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죽음의 집에서 보다 도스토옙스키와 갱생의 서사입니다. 이 책은 죽음의 집에서 일기라는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그 도스토옙스키 연구자로 유명하신 고려대학교의 서경준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강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 학기 동안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소재를 가지고 쓴 연구 논문들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과 글쓰기, 악의 크로노토프, 권태, 노예와 초인, 영원, 이콘을 본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죽음의 집에서의 기록은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이 도스토옙스키가 노동교화소에 가가지고 노동교화형을 받으면서 본 사람들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처절했던 경험들이랑 그 안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인간상의 다양한 굴레, 그거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러시아 문학으로 돌아와서 러시아 문학 연구서를 읽어서 너무 재밌어서 이 책도 추석 마지막 날에 다 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얇지만 이것도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시간과 다자, 레비나스라는 리투아니아 출신 철학자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비나스라는 분은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나서 그 현상학을 배우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의 포로로 수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때 경험이 이분에게 많이 이분의 철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과 그리고 타자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떠올리자면은 고독을 해소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처음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분이 지식은 고독을 해소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지식은 내 것이 되는 순간 이원성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나는 하나가 되어서 고독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자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험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 죽음의 집에서도 그렇고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인간의 볼 거를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성, 나와 타자 사이의 그런 거리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런 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분이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자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책 만듦새가 워낙 좋고 그리고 이렇게 챕터 한 장 한 장이 짧아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틈틈이 읽어 나가기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바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를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10월달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되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사실 이 책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20대 완전 초반에 읽었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39살 먹은 폴이라는 주인공이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5년 동안 사귀면서 인생의 여러 곡절을 함께 겪은 남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5살 먹은 엄청나게 잘생기고 돈도 많은 그런 젊은 시몽이라는 남자가 이 폴이라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애송이가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약간 어린애 취급하다가 점점 이렇게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읽었을 때는 만약에 내가 39살 된 사람인데 25살 된 이성에 정말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거기 갈아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25살을 넘었고 39살은 아직 안 되었는데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이라는 주인공이 사귀고 있는 남자도 그렇게 엄청 폴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묘사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5년 동안 함께 했던 그런 곡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안정감까지도 아닌데 뭔가 그런
네,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이 책을 읽는데 결말까지 읽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10년 전에 나와는 이 책을 어떻게 다르게 볼지, 그리고 독서 모임으로 나가니까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실지가 좀 궁금해서 많이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재밌어요. 책장에 술술 넘기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말론 사무소라는 문학과 지성사의 책을 샀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정치적인 것의 자리.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 보여요. 20세기의 보편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발터 베냐민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종말론 사무소가 아포칼립스 뭐 이런 인류의 정말론에 관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처음에 서론에서 정치와 통치에 대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정치가 조금 더 인간적이라면 통치는 인간을 약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그 종말론 사무소가 인류의 정말 종말론을 맞이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좀 다른 느낌으로 종말론 사무소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한국의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거든요. 언어는 인간을 강제적 힘에 복종시키는 최초의 운명이다.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는 고유한 성격을 획득하는 일인 동시에 자신이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인간을 강제적 힘에 복종시키는 운명인 언어가 동시에 인간을 강제적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도 된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약간 20세기, 21세기의 정치와 그 오묘함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책입니다. 근데 책장은 좀 여기 문지의 이 책들이 책장에 천천히 넘겨지잖아요. 현대의 지성이. 근데 그래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처음 읽어보니까. 그리고 표지도 너무 멋지고. 그 다음에는 우치다 다수루라는 일본 학자의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락항 쉽게 읽기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읽다 포기한 이 언어의 감옥, 프랑스 구조주의를 몰라서 포기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산 약간 입문서예요. 그래서 교양인을 위한 구조주의 강의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구조주의 부분을 다시 읽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렇게 이미 읽은 죽음의 집에서 보다와 시간과 타자,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프랑스를 좋아하세요, 종말론 사무소, 앞으로 읽을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락항 쉽게 읽기랑 언어의 감옥, 이렇게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짧지만 이렇게 최근에 사고 읽고 있는 책들을 소개하는 걸로 마칠게요. 영상 이대로 마치기는 아쉬우니까 좀 책을 읽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